30년, 단 30년 만에 세계 최빈국이 세계 4위 군사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계산된 복수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독일이 무기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찾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미국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아닙니다. 중국은 더더욱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60년간 우리는 이 속담을 진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새우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2026년 한 가지 사실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새우는 죽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새우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우라고 믿었던 것은 아직 이빨이 자라지 않은 어린 용이었습니다. 지금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단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초대형 상승 국면, 반도체, 방위산업, 인공지능. 대한민국이 30년간 심어온 세계의 씨앗이 동시에 폭발하는 순간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 2026년 예상 영업이익 100조 원 돌파, K방산 5년 내 수주 전망 2.0조 원, KF-21 전투기 개발 완료 2026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을 전쟁의 포성 속에서 태어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하루하루를 버틴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한강의 기적을 직접 읽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땀과 눈물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슈퍼사이클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70년간 축적된 고난과 인내의 총합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에 목을 메고 있는가? 둘째, 왜 유럽이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가? 셋째, 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켜야 할 나라가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나라가 되었는가? 이것은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전환점의 목격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첫 번째 축은 무엇일까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칩 하나가 지금 세계 경제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 박동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돌아보면 대한민국 반도체의 역사는 두 번의 큰 파도를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파도는 1990년대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가 세상을 바꾸던 시절, 삼성은 믿기 어려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경쟁사들이 불황에 투자를 줄일 때 오히려 공장을 늘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를 치킨 게임이라 불렀습니다. 먼저 포기하는 쪽이 지는 게임. 삼성은 끝까지 버텼고 일본과 미국의 거인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는 2010년대 스마트폰 시대였습니다. 손안의 작은 컴퓨터가 전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을 대한민국이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3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이번 파도는 이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컴퓨터 한 대에 칩 몇 개가 들어가던 시대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를 운영하려면 수만 개의 고성능 칩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이 인프라를 구축하려 달려들고 있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십시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증시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세계는 대한민국을 실리콘 반도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소프트웨어의 중심이라면 대한민국은 하드웨어의 심장입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칩이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칩을 만드는 기술, 대량으로 생산하는 능력, 품질을 유지하는 노하우, 이 모든 것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대한민국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상을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럽입니다. 오랜 평화 속에 잠들어 있던 그들이 지금 급하게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은 오랜 꿈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냉전이 끝난 후 30년 동안 유럽은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군대를 줄이고 무기 공장을 닫고 그 돈을 복지에 투자했습니다. 전쟁은 역사책 속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외교와 대화만으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포성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포성은 3년이 지난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국경 바로 너머에서 탱크가 굴러가고 미사일이 도시를 파괴하고 수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외교적 수사만으로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의 변화가 가장 극적입니다. 전후 80년간 군사력 증강을 금기시하던 나라가 지금 120조 원에서 200조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징병제 부활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입니다. 프랑스, 영국, 폴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급하게 군비를 늘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가 없습니다. 오랜 평화의 시간 동안 유럽의 방위 산업은 쪼그라들었습니다. 공장들은 문을 닫았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은퇴했습니다. 지금 당장 탱크를 주문해도 받으려면 5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포탄 하나를 만들 생산 라인조차 부족합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 역시 자국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 상황 대응, 태평양 전략, 미국의 군수 창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절박해졌습니다. 당장 무기가 필요한데 만들어줄 곳이 없습니다. 돈다발을 들고 서성이지만 받아줄 공장이 없습니다. 바로 이 순간 전 세계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생산하고 품질은 최상급이며 약속한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의 위기가 대한민국에게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대한민국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럽 언론들이 대한민국 방위 산업을 묘사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빵 굽듯이 무기를 찍어낸다. 처음 들으면 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업체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를 놀라운 속도로 생산해냅니다. K2전차, K9 자주포, 잠수함, 호위함, 어떤 무기든 주문이 들어오면 약속한 기한 안에 납품합니다. 품질은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가격은 합리적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계는 한국 무기를 차선책으로 여겼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제품을 살 여유가 없을 때 고려하는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폴란드가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 주문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폴란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7년에서 10년 후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자국 물량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라는 위협이 코앞에 있는 나라에게 10년만 기다리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이 지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차선책이 아닌 첫 번째 선택이 된 이유입니다. 명품 브랜드처럼 대한민국 무기는 이제 신뢰와 품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엄청난 경제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방산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자금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 개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집니다.
선순환의 바퀴가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진정한 저력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상과 해상을 넘어 이제 하늘까지 정복하려는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상에서 시작된 여정이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동력과 화력을 자랑합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포병대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빠른 발사 속도, 정확한 명중률, 그리고 검증된 내구성, 이 무기들이 대한민국 방산의 명성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지상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적 수준의 잠수함을 건조합니다. 수천 톤급 잠수함이 조용히 바다 아래를 누비며 적의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이지스 구축함은 동시에 수백 개의 표적을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는 더 이상 위협의 통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KF-21 보라매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저탐지 기능을 갖추고 초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첨단 전투기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중대한 결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의 8손가락 안에 듭니다. 대한민국이 그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KF-21의 의미는 단순한 전투기 한 대를 넘어섭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방위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전차와 자주포, 바다의 잠수함과 구축함, 그리고 하늘의 전투기. 한 나라의 전체 국방 시스템을 대한민국 하나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역량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손에 꼽습니다. 수출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무기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나라, 공격하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나라. 그 억지력의 핵심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둘러싼 현실은 냉혹합니다. 북쪽에는 핵무장한 적대 세력이 있습니다. 동쪽과 서쪽에는 세계 최강대국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은 반도 위에 놓인 나라가 어떻게 이 위협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건드리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답의 중심에 현무호가 있습니다. 세계는 이 미사일을 괴물이라 부릅니다. 탄두 무게만 8톤에 달합니다. 이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두꺼운 콘크리트 벽 100m를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적의 벙커, 지휘부, 핵심 시설 어디든 도달하여 파괴할 수 있습니다. 현무호의 진정한 가치는 역설적인 데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핵무기는 사용하는 순간 국제사회의 보복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핵을 쏘면 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무호는 재래식 무기입니다. 핵무기의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지면서도 사용에 따른 국제적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공격받으면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량 응징 보복 전략의 핵심입니다. 하늘만이 아닙니다. 바다 아래에서도 대한민국의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능력을 갖춘 잠수함이 이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적이 먼저 공격해도 바닷속에서 반격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군사 전문가들은 2차 타격 능력이라 부릅니다.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해군의 작전 범위는 한반도 주변을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됩니다. 60년 전 우리는 스스로를 고래 사이의 새우라 불렀습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살아남는 것만도 버거운 약소국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다릅니다. 새우의 탈을 벗어던진 존재입니다. 작은 몸집 속에 날카로운 이빨과 치명적인 독을 품은 존재.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존재입니다. 이 억지력은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바로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군사 철학과 압도적인 화력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별명이 있습니다. 화력종교. 처음 들으면 웃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별명 뒤에는 피로 쓴 역사가 있습니다. 1950년 한반도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군인들은 총알이 떨어진 채로 적과 맞서야 했습니다. 포탄이 바닥난 포병대는 무력하게 아군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참혹한 기억이 대한민국의 군사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다시는 탄약 부족으로 우리 군인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쌓았습니다. 끊임없이 쌓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보유한 포탄은 750만 발이 넘습니다. 155mm와 105mm 포탄을 합친 숫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십니까? 나토 전체 회원국의 보유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집중 포격을 퍼부어도 남는 양입니다. 생산 능력은 더욱 놀랍습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포탄 생산량은 서방 세계 전체를 합친 것을 능가합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보낼 포탄을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 대한민국은 묵묵히 생산 라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력 종교의 실체입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뼈아픈 역사에서 배운 생존의 지혜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과거의 방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전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입니다. 드론이 스스로 판단하고 공격하는 시대, 사이버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는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변화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 강국의 저력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칩을 만드는 나라가 인공지능 전쟁에서도 앞서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앞으로 12개월이 중요합니다. 방위산업과 인공지능의 결합, 경제와 기술의 융합. 대한민국의 슈퍼사이클은 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은 그저 살아남은 나라가 아닙니다. 폐허 위에서 일어나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낸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의지, 다시 일어서는 끈기,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한 믿음. 대한민국의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무기와 반도체, 숫자와 통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자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60년 전 세계는 우리를 가난한 나라로 기억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나라, 강대국들 사이에서 숨죽여야 하는 나라. 그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작은 반도의 나라가 세계 질서를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섰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땀과 눈물로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익히고 세계와 경쟁했습니다. 그 모든 고난이 지금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반도체의 심장, 방산의 거인, 인공지능의 개척자.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속담을 써야 할 때입니다. 새우는 용이 되었고 고래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기대를 품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 세대가 겪어온 시련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희망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